것입니다. 여러분, 남민석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부수로 밭을 가다 주식회사 피경의 남민석입니다. 이 앞에서 발표하시는데 엄청 떨리시죠?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20, 30명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얘기한다는 게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이고 또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거의 30명을 앞두고 있고 51명 플래티넘 챕터를 앞두고 있는데 50명 앞에서 또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면 어떤 기분인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 제가 이제 세 번째 이번 나의 챕터 진행하는 세 번째 발표인데 세 번째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대학교 때 참고로 저의 자랑을 하자면 초등학교 1, 2, 3, 4, 5, 6,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대학교 1, 2, 3, 4학년을 다 학생회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은 학생을 회장했던 이유는 리더십이 강했다기보다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일진이 있어도 일진하고도 친했고, 그래서 참 놀라운 얘기지만 제가 이때까지 학생 생활을 하면서 주먹 다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친구들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대학교 때 그게 깨졌어요. 뭐냐면은 대학교 가니까 이 한 사람하고의 관계를 원했던 거예요. 다수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고 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선배는 다 친한 것 같은데 나랑은 안 친하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그 정보를 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늘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뜻모를 비웃은 내 등 뒤에 흘린데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간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 네, 부수로 마실래다 주식회사 필경 남민석입니다. 제가 할아버지, 아버지, 저를 이어서 3대를 이어서 가업을 인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존 멤버들께서는 많이 알고 계시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1953년도에 기업해서 현재 60년을 넘어서는 제가 이제 계속 인쇄업을 이어간다면 아마 100년을 달성하는 인쇄 전문의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할아버지, 아버지, 저를 이어오는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람은 저희 할머니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꽃다운 시절에 시집 오셔가지고
6개월 지나서 6.25 전쟁이 나게 됩니다. 금슬이 좋으셨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이미 첫째 딸을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고 첫째 딸을 임신한 상태에서 부산에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때 중간에 폭격도 맞으시고 다리에서도 떨어지시고 미군 도락구에도 타시고 기차에도 몰래 타시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부산에 가게 됩니다. 저희 할머니이시고요. 부산에 갔는데 뭐 난리죠. 할아버지 이제 전쟁에 가셨고 이제 지금 딸도 출산해야 되고 또 여동생도 같이 갔었기 때문에 이 생계를 건사해야 되는데 할머니께서 마침 장사 소환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미군 군사에 가가지고 초콜릿 이런 것들 받아서 또 시장에서 사과를 사가지고 조그만한 게짝을 짜서 그걸 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산 국제시장, 영화 국제시장 아시죠? 거기 가셔서 자판을 깔고 물건을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업 자금을 마련하셨고요. 6.25 전쟁이 끝나고 그 사업 자금을 마련해서 할머니가 또 성견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끝났으면 빨리 다시 서울로 가야 된다. 서울로 가서 기틀을 잡아야 된다. 할아버지는 여기서 정리하고 오시고 이미 그때는 부산에서 첫째 딸을 낳은 상태였고 또 금술이 좋으셔가지고 저희 아버지인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다시 또 서울로 상경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와서 이제 집에 왔더니 겨울이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불을 한참 안 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지금 출산은 다가와가지고 불은 뗄 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할머니가 어릴 적 산파하게 들었던 출산했던 그 방법을 기억해내서 혼자 냉골방에 누워서 가위 하나를 들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던 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시고요. 할머니의 그 장사 밑거름으로 이제 할아버지가 자그마한 도장 가게를 차리셨고 할아버지가 손재주수가 있으셔가지고 도장 가게로 잘 되다가 정부 기관에서 의뢰를 받게 되는데 그때 했던 작업이 바로 대한민국 제2대 국세 제작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오래 사용한 국세이고 현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이 국세 제작을 계기로 해서 정부 기관이 일을 하게 되면서 대통령 표창장, 임명장, 홍포장증을 주로 도맡아하게 되는 표창장 전문 회사로 크게 됐고 기타 관공서 인쇄물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또 입사하게 되시고 제가 또 입사하게 돼서 현재 필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를 소개하는 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신이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싶은 건 당신이 가슴 저리게 동경하는 것이 있는지, 당신 마음속 깊은 바람을 감히 충족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입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위해, 당신의 꿈을 위해, 그리고 삶이라는 모험을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할 뿐입니다. 이게 저를 대표하는 가장 문장인데 지금까지는 B&I 들어오기까지 이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오고 나서 깨달았어요. 시스템이 전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열정과 공감과 이런 뜨거움이 있는데 시스템을 영원히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B&I 들어와서 이 시스템을 접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시스템화되어가는 저를 보면서 성장하고 있다. 나의 부족한 면이 이런 부분이었고 이런 분들을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채워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보면서 현재 계속 챕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하고 아버지고요. 좋아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소개받고 싶은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갑 속의 작은 미술관을 개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명함을 왜 기피하냐면은 일단은 단가가 적죠. 수량도 적어요. 근데 들어가는 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사람 인건비가 시간당 얼마죠? 직원이 대략 10,000원에서 20,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들은 직원의 급여의 최소 3배에서 4배의 수익을 내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최소 1시간 일했을 때 40,000원에서 80,000원을 벌어줘야 되는 거예요, 직원이. 근데 명함은 20,000원을 버는데 1시간은 2시간 들어가요. 그러니까 많은 대표들이 꺼려하는데 저는 오히려 아까 초두에 얘기했듯이 저희 같은 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은 단골 고객이고 단기성 고객이 아니라 끝까지 1년, 3년, 5년, 10년을 갈 수 있는 고객입니다. 근데 그 고객이 저를 뭐를 보고 갑자기 100만 원 인쇄물, 200만 원 인쇄물 누가 주겠어요?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게 초두가 명함입니다. 그래서 명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소통이 되는 사람인지 나의 원하는 니즈가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 디자이너가 있는지
그리고 충분하게 원화를 담게 될 수 있는 회사 규모가 되는 이런 거를 이제 명함을 통해서 보게 하게 되고 현재 이제 저희 필경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 나이스 챕터를 통해서 특히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저기 테이블에 제 그 소개 관련 글을 이제 뽑아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제 자랑인데 제가 매거진 저희 오늘 다행히 또 이제 매거진이 왔어요. B&I 마포에서는 이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칼럼을 기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문 분야는 칼럼을 기고하면 여러분들의 매거진이 생기는 거고 저처럼 어디 가서 발표할 때 그걸 추려가지고 내가 이런 글들을 썼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맨 뒤에 장에 있는 제가 생각하는 B&I 비전에 대해서 읽고 멘토링 교육 끝나고 들었던 생각인데 읽고 끝내겠습니다. 나름대로 B&I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들여다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루하루 교육을 받다 보니 그것은 목표에 불과했고 어떠한 도구와 시스템 매뉴얼로 그 목표에 다가오다는지 B&I의 깊은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B&I 비전은 다이어리와 같이 세상이 비즈니스하는 방법을 바꾸어 더 나은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준다입니다. 그 세부 목표로 출석, 원투원, 비지터, 리퍼럴 등이 있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의장단, 멤버십, 비지터 호스트, 이벤트 코디, PR 코디, 교육 코디, 멘토 등의 직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책을 잘 수행하여 목표에 도달하는 B&I 교육 및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고 우리는 B&I 챕터라는 또 하나의 기업 및 비즈니스 프로팀을 통해 이것을 실습해보는 것입니다. 51명의 멤버가 활동하는 플래티넘 챕터가 되었을 때 각자의 역할과 전문 분야를 능동적으로 수행한 조직하는 운영의 가치와 살아 꿈틀대는 그 속의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통해 이 실습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이러한 시스템을 본인 회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본인 회사는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행복의 상태로 나아갈 것입니다. 본인의 회사마저 B&I 시스템을 통해 성장하였다면 여기 계시는 서옥희 대표님처럼 앰버서더, 다른 챕터의 멤버들이 성공하도록 돕는 역할이 될 수 있고 디렉터 역할을 통해서 성공한 당신처럼 도움이 필요한 많은 회사와 기업가들의 비즈니스하는 방법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이것은 곧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즉 B&I는 돈을 가져다주는 기관이 아닌 돈을 담는 바구니를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챕터라는 기업, 팀을 통해 실습하고 연습시키는 새로운 리더와 CEO를 양성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성공한 비즈니스의 종착점인 스티브 잡스가 수병을 끝으로 죽음을 앞두며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과 소중한 경험을 통한 행복뿐인 것 같습니다. 저와 당신이 B&I 마포 그리고 나이스 챕터를 통해 사랑과 경험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이스입니다. 감사합니다.